네, 오늘은 숭실대 재난관리학과 재난안전관리학과 정창권 박사님입니다. 국가의 위기관리에 대해서 주로 연구해 오셨고 또 그쪽에서 일도 하셨고 또 학위도 갖고 있는 그러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이미 벌어졌고요. 이제 이런 사고가 한번 날 때마다 실패하는 거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이 재난 대책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또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정창권 박사님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이태원 참사 지금 제목도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참 이 끔찍한 사건이죠.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대비해야 돼야 안보라든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이제 벌어지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재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사를 맞이해서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 이렇게 생을 이렇게 단련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개선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그 다음에 중앙구조본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가동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이고, 그리고 위기관리 경보가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 중앙구조단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중앙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단위로 이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또 지역 사고수습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이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가 지금 문제가 이 중앙정부는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커요. 그런데 시군구 즉 손발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세월호 사태부터 많은 산불 또는 건물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이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지역재난대책본부가 유명무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 대응에 있어서 허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하고 있는 체제를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서 대응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초과되는 것은 예를 들어 시군구는 광역시도에 요청을 하고 광역시도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중앙정부 요구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은 뭐 어떤 특정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 또 유럽 지역 국가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센 커맨더 현장 그렇죠. 책임자가 이제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 할 것은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FEMA 재난관리청이 국토부로 들어갔는데, 국토부로 들어갔는데 국토부에서 재난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통제하는 것을 과감하다 보니까 재난관리청이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예. 그 당하고 나서 다시 그 재난관리청의 기능을 좀 이렇게 확대해 줘야 되겠다. 권한을 줘야겠다. 이래서 원래대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만들어 페마가 있어요. 국토안보부에서 나왔나요? 아니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자율성을 많이 준 오케이,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그 맞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사태에서도 보면 사실 그 용산구라는 데서 특정 지역에서 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발생했는데 용산구청에서나 또는 그 서울시에서 지역재난대책본부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바로 개입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지자체장들은 화를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의 그 취지를 무색해하는 것이고 오케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데모를 해야 될 판인데 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재량대응 컨트롤 타워가 유명무실하다. 그 다음에 공직사회 기강이 매우 해이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늑장 보고는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관기관과 그 정보 단절이라든지 사실 재난통신망을 거의 2조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 대응 구조하는데 그 문구적으로 실패하고 그 다음에 특히 비상연락망을 미주했다는 거.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이런 분들이 그 자기가 사생활 활동을 하더라도 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통신망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선이 안 됐죠. 무선이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핸드폰도 나중에 뭐 경찰청장은 당연히 그 비서관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선이 유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행정기관장들이 위기대응 리더십이 거의 발휘되지 못했다. 네. 오히려 그 위기가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상상력도 없었고 민첩한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참 무색할 정도로 참 그렇게 했고요. 지휘통제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네. 있죠. 방관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끔 얘기하는 것들 이 사고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면 현실과 괴리된 그런 언행들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했다.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 기관장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하고 공감해서 그 아우러서 갈지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지자체에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은 사람이 위기 대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을 기관장으로 한 대장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뭐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다음에 참모진을 국가직으로 배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 그런 걸 그렇습니다. 국가직으로 해서. 지금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재난안전 관련 그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방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인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재난 특히 지금 기관장들 대부분들이 보면 그런 업무들은 그 실국장선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조금 그 다른 시각인데요. 중국에 이제 민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민정부가 이 재난안전 업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성 단위의 국가직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을 보좌합니다. 민정부가.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저도 그 2015년, 16년에 그 행정안전부에 그런 제안을 해서 그 시도지사 회의 때, 협의회 회의 때 그 회부를 했는데 도지사들이 그 부분은 지자체의 그 자율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해서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가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죠. 네. 왜냐하면 그 국가직을 하게 되면은 이 중앙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정책을 그 이행하는데 굉장히 그 실효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 초연결 사회, 그다음에 각 부문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이 큰 이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만능주의, 즉 우리가 왕조 시대도 아니고 독재 시대도 아닌데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도 있다. 지금 좌파들이 그러고 나오고 있죠.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고 책임을 국가로 전가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민간 협치라고 그러는 것은 과거 달리 정부의 그 통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아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시대착오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자기 보호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At your own risk. 네. 미국이나 영국 가게 되면 뭐 자기 책임하에 하라. 그럼. 안전을 일단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at own your risk가 없이 모든 걸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래서 차제에 그 셀프 프로텍션 개념을 우리가 그 좀 해줘야 되고, 관련 법에서도 그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최소한의 자기 보호 의무는 이행해야 거기에 대한 뭐 나중에 피해를 보상하는데도 감안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봉화 광산에서 살아나온 광부들은 그렇습니다. 또 국가에서 또 별도로 또 뭐 배상을 해주거나 해서 스스로 헤쳐나온 사람들은 격려를 해줘야죠. 오히려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살아왔다는 걸로 오히려 관심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 문제죠. 않는 거죠. 셀프 프로텍션을 권장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 불감증, 안전 문화, 이거 경시 풍토가 이건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이게 이렇게 여전한데, 사실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은 이 안전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은 관행적인 그 조직 운영 행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문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높이고, 그러려면은 과거처럼 우리가 구샤마리아인처럼 선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그 가드라인을 좀 발을 설치해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단기간에 할 문제는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난의 정치화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수습하고 유족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모든 그 조직이라는 것이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돼 있다 치더라도 항상 그 허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개선을 시키는데 엄청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야당은 반대를 했는데 이참에 좀 우리가 성숙된 그 시민의식,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그 정상적으로 발휘되려면은 그런 그 당리당략, 정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반정부 선동이라든지 가짜 뉴스 유포, 또 유족들은 원치 않는데 지금 그 일부 매체에서 희생자들의 그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192명, 이태원보다 더 많이 숨졌습니다. 2003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누구도 정치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014년인가요? 5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2014년이죠. 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특정 세력이 개입하면서 그때 희생되는 학생들 명단을 모아가지고 유족회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에서는 용산 희생자 명단을 달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게 정치화죠. 그렇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건을 정치로 이용한 이런 나라가 돼버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에서 하는 행동들은 세월호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탄핵까지 성공했다. 정권 교체를 성공했죠. 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의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물론 그때 자기네가 집권 세력이라서 그랬나? 그때는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그 참사기 때문에 그 동참해주고 그런 그 어우러야 되겠다, 사고를 빨리 이렇게 그 수습을 해서 국민 통합을 이렇게 이루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 세월호 사건 때 문재인 정권이 그 문재인 그때 후보가 팽목항에 가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고맙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 실제로 재난안전체계 발전에는 그 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국민안전처를 재난 전문기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재난을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조직을 없앴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태 때 드러난 그 행정안전부 그 재난관리본부장부터 그 주요 개선상에 있는 간부들이 재난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갔다고 신문지상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죠. 그건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에 그 당시 이제 재난안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안보실에. 문재인 정권 때는 한 번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19년도에 강원 고성 산불 났을 때 NSC 개최 쇼까지 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재난안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 재난을 정치화하는데 말려드나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길래 이런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론이 그 양극화된 그런 현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는 그 자기 진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 또 변경시켜봐야 또 원위치 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말입니다. 그 선진국하고 해도 변조도 전혀 그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지금 많은 이제 논평가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내놔라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어떤 졸렬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식자청에서도 지식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학자들도 이제 진영에 따라서 학자들도 진영이 있나요? 얘기하는 학문에도 진영이 있나요? 진영은 없죠. 그러나 길은 다릅니다. 길은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 사안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달라져요. 딱 갈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자기 통제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스스로 예. 자기 검열을 한다. 그 왜 그러냐? 본인이 앞으로 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안 하는 경우, 알아서 긴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럼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라서 굉장히 그 선비 문화적인데 또 그런 비열한 게 지식인 사회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그 이야기하는 그 논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조 그 사고를 사고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재난 대응 기구 운영 체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그 몇 가지 나눠보면, 먼저 그 안보실에 그 재난안전 비서관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실이 재난과 안보를 다 다뤄라. 그게 포괄 안보 시대라는 그런 그 시대적 그런 개념도 맞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나 이런 기관들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어떤 그 후폭풍은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중대본은 총리 이하로 두고
또 대통령실에 그 안보실에 그런 걸 두면은 이게 듀얼 시스템이라서 어떤 게 수장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아, 그건 그렇지 않죠. 안보 문제는 정확하게 국가안보실이 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대 방위협의회 두는 거 중방협인가요? 중앙재난안전대책. 아니 그거 말고 중앙안전. 아니 안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총리 이하로 해서 중 방대본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통합방위협의회를 예, 주죠. 통밥 그거하고 NSC가 있을 때 NSC가 우선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이 재난 담당 비서관을 안보실에 집어넣고 또 중대본을 유지했을 때 이때 누가 실세냐라는 게 좀 헷갈리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난안전비서관이라는 것은 그 재난 상황 돌아가는 정책이나 모든 것을 그 모니터링을 하고 대통령의 그 정치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지원해 주는 개념이지 그것을 본인이 가서 그 조정 개념은 아니다. 조정은 아니다. 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에서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중대본, 국무총리가 그 본부장관인 중대본은 유명무실하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재난 비서관은 리에정 오피서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이제 국정상황실에서 네. 그 재난팀장이 국장급 그다음에 서기관이 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뭐 상황 그 자기 부처 업무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과거 정부 때 그 보면은 그 위기관리센터에 그 재난 담당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각종 사고나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도 그런 정보를 늘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 현장감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데 크게 그 부담을 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절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실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국정상황실에서는 오히려 용산서하고 용산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전화인지 모르니까 두 서장이 받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받고 통화했는데 정작 행안부의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요? 거기서는 그때까지 아무 뉴스도 몰랐어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문제는 소방경찰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저 재난안전대책본부구나. 그 사람들 그 다음 달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그게 이제 그 현상을 보면요. 사고가 어느 지역에 발생하면 그 지역 기관장은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민간 업체든 뭐 공공기관이든 하면 이제 대구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라인으로 다 뭐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업자부 산하기관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까지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는 거의 동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늦었다는 것은 그 보고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문구적거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그 적기에 보고해주고 이런 걸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특수본인가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 소방, 지자체에 들어가는데 행안부의 재난대책본부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아직 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수뇌부가 못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건 뭐 오늘 설명해 주신 거랑 조금 다른 건데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기도. 거기가 머리가 죽어 있으면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한 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거 보시죠 뭐. 아, 좋다. 그래서 중대본하고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역할을 좀 재조정하고 중대본의 지휘 통제 개선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그 재난안전관리개법상으로 보면 그 중앙대책본부가 재난 대응 모든 걸 총괄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조직이든지 권한이 있으면 거기다 걸맞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대본은 책임이 안 없어요. 소방경찰만 작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1차 대응 책임을 갖는 만큼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중대본은 그런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그러면 정책 재난 그 주관
정책 부처인데 그럼 너희는 뭐 할 거냐? 이게 아니고 정책은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총리를 지금 중대본부장을 총리하고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둘이 번갈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휘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크고 혼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바꿔야 될지 이렇기 때문에 중대본이라는 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서 놓고 보면 그 총리가 그 중대본장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라리 지금 수습 지원단 그런 부분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허점이 생기는 것을 커버해 주는 수습 지원단 이런 역할을 더 보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지자체에게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신속 대응 측면에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 지자체에서는 중앙대책본부에도 보고해줘야 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보고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다가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본에서 중대본 보고하는 것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필요할 때 보고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꾼다면은 지금 질문하신 그런 것들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행안부는 지금 재난 상황실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사에 있고 세종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종청사는 뭐 행안부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하는 것이 맞고요. 서울에 있는 청사는 국무조정실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총리가 평소 아침부터 매일 상황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그런 것이 현장감을 갖고 있어야 적기에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중대본회 회의 때 참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써주는 지시나 또는 뭐 담화 이런 거 읽는 수준을 해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인 그런 총리로서 역할을 하기는 힘들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총리라는 게 물레방아 신세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얼마만큼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측면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송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월호 나고 나서 국민안전처를 창설하는 것은 사실 전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나가서도 창설을 해야 된다고 저도 역설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미국의 재난관리청을 뭐 본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와 우리는 사회 문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 안전처를 해체를 함으로써 재난 전문 기관으로서 또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그럼 저 질문이요. 네. 국민 국가안전처를 만들었을 때 경찰청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안 들어갔죠.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었나요? 근데 그것은 경찰은 들어가고 안 들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경찰은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치안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장이 종합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가면은 그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국무총리 소속 기관들은 총괄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협조 조정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안전처의 한계였죠. 다만 그때 이제 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장관으로 정부 조직법에 따른 장관이 각부 장관을 통할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런 사안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 전문 기관으로서의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국민안전부가 필요하겠다. 국민안전부. 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국가 핵심 기반 하면은 좀 낯설어 하는데 옛날에 이제 국가 기관 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건물만 잘 보관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모든 게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와 사이버 관련된 부분만 그것만 털어가면 사실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군사 분야 안보인 비상대비 또는 민방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큰 이런 조직으로 만들고 저는요 싶다.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참 나태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원래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NLL 남쪽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핵 위협의 공포가 이 정도 있으면은 핵 민방공 훈련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했을 때 정치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불편해할 거봐 얘기를 안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조직이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금방 하신 대로 우리가 think the unthinkable 해갖고 뭐가 위협이 올지 알지 않습니까? 북한 핵 위협이 저렇게 심각한데 왜 민방공 훈련도 안 하지?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그래야 정부가 얼러트를 경고를 올려줘야 사람들이 대비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 이런 거만 봐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뭐 재난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이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종사자들은 거의 지금 그 이름만 갖고 있지 사실은 기능이 거의 저는 죽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용산구에서도 민방위 사태를 선포를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네네. 제가 태안을 그때 갔었습니다. 네. 그때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매뉴얼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매뉴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모르죠. 그러니까 그 군수한테 민방위 사태 선포 건의할 생각도 못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상당히 무너진 건데 보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실무자들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였어요. 물론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막 당황해서 막 우는 경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 소방관도 나오는데 그거 터지고 난 다음이고 왜 평소에도 안 움직였을까? 그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행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사실 관료들이라는 것이 그 일탈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공직자로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그 성찰만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뭐 하급 직원한테 책임 넘겨서 잘리면 나 어떻게 살아요? 이런 글들이 가족들이 올린 걸 보면서 아니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제복 입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어떻게 본업인데 자기 안위부터 생각하느냐? 이번에 이제 많은 지휘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무너진 뭐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야 이 월급쟁이도 이런 월급쟁이 아니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직기강 회의라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 책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동양 철학으로 정명사상이 이미 다 정명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자기답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고 장사는 사업가답다. 이거 이제 정명사상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진 거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직원 나가라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내부통신망에 장관한테 항의하는 글로 올린 게 나가면 뭐 하나요? 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나요? 자기 보호해달래. 아니 우리 기자도 사건 생기면 무조건 갑니다. 가면은 내 먹고 내 자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회사에 약간 출장을 받아서 알아서 해결하는 건데 그거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전공로, 전국 공무원 노조 스타일 인식이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면 이게 공무원이야? 그거는 자기들이 왜 봉급을 받는지를 망각한 행위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관이 그걸 보고 나도 봤다라고 하면서도 별로 액션을 못 취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인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런 소위 청명결백하면서도 강직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문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죠. 가문의 영광. 네. 판서집 됐네요. 판서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아까 안전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그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반드시 그 안전가치를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교육으로.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동영상 틀어주거든요. 다 아이들 잡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조건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려면 러닝 바이 둥입니다. 내 손발로 걸어가서 보고 만지고 해봐야
그 상황이 터지면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존 수영 같은 경우를 그렇죠. 의무교육 기관에서 다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요즘 수영하는 분들 많은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는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대학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해보면 대부분이 그 대학 입시 위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본 교육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것들도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다 죽어요. 예, 그런 풍토를 이번에도 그렇게 이태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시간 정도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럼 살살살 나왔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 그렇게 계속 하느냐?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상상력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년에 사고 안 났다고 해서 올해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용산구청장은 다른 그 주민들 만나러 갈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서 그 시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지역에 관내 순찰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정치 지향적인 자기들이 뭐는 아니겠어요. 다음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인태원 관광특구라고 해서 사람 몰리는 건 다 알았고 몇몇 방송에 헬로윈 축제 광고까지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동일 사고 반복이라는 것은 뭐 불가피하고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창곤 박사님 모시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저도 어젠가 이 앞을 지나갔는데 꽃다발도 많이 놓여 있고 분위기가 우리 신연스럽고 하던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절대로 안 정말 되죠. 참 생각하기조차 힘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시스템도 좀 바꾸고 정신기강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 몰리는 데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개선책이 보여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